자, 유형 6번 보시면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을 아냐 이걸 이제 한번 점검을 하는 건데, 자, 우선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부터 할게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 이래,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표현 방식을 배운 게 하나 있거든. 자,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명제가 참이다. 그럼 무슨 생각하라 그랬냐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찾고요.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찾아서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을 다 포함한다면, 다시 말하면 P 안에 있는 원소가 Q 안에 다 있다면 P면 당연히 Q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나 더 배운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를, 얘들아,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 P가 Q이기 위한 그냥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겠대 라는 표현 방식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P가. 알았죠? Q이기 위해서는. 자,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Q 입장에서 얘기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Q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자라는 표현 방식이 있는 거야. 기억나? 이거 누구 입장에서 봤었을 때? Q 입장에서 봤었을 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봤었을 때 Q가 P를 포함하면 된다.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P가 Q이기 위해서는 뭐다? 충분 조건이고요. 그럼 Q는 P이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지만 뭐는 아니래요? 충분 조건은 아니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필요 조건이라는 건 어떤 말이야, 얘들아? P 입장에서 P는요, 얘들아,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P랑 Q의 포함 관계로 조사를 하게 되면, 보세요, 얘들아. Q가 P를 포함하고 있을 때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P가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 되려면 누가 누구를 포함해야 된다? P가 Q를 포함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걸 뭐 쉽게 외우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 각자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딱히 강요를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피가 나서 뭐 어떻다, 뭐 포함한다, 이런 것들, 화살표를 쐈기 때문에, 총을 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얘기들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그건 각자의 방식대로 외우시면 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각자가 외운 방식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화살표 방향으로 표현해도 괜찮지. P는 Q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다. 그럼 화살표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또는 또 어떻게 써도 돼요? Q이면 P다, 이렇게 쓰시면 된대요. 각자가 알아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자, 나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쪽 방향으로 참이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Q가 P를 포함하면 안 된대. 그래서 서로 같으면 안 된대 라는 상황이고, 이렇게가 참인지를 보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럼 a제곱이면 b제곱이다. 그러면 이게 참이 되냐라고 물으면, 얘들아, a제곱, b제곱이 각각 음수였을 수도 a랑 b가 음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함 관계를 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발레가 생각이 난다면 a가 마이너스 5래. 자, b가 마이너스 1래. 자,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거짓이래. 이렇게 바로 판단하셔도 되지. 포함 관계를 하셔도 되고요. 바로 판단되는 건 판단하시면 됩니다. 2번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b 두 개 부호가 달라야 되냐를 묻는데, 아니잖아, 얘들아. a가 얼마가 되면 되고 2 되고 b가 1 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발레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얘도 뭐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자, 두 개 더한 것이 0보다 크다? 그럼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아니죠. 상관없죠, 얘들아.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a가 1이고 b가 2가 돼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꼭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거 된다? 당연하지, 얘들아. 참이잖아. 됐나요? 이거 쉽게 되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5번도 볼게요. 자, a 곱하기 b가 1보다 크대. 그러면 a 곱하기 b가 1보다 큰 거니까 두 개의 부호가 얘들아 음수가 돼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5번 같은 경우에도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느 쪽 방향의 화살표의 명제를 따지는 건지 아니면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건지에 대한 표현 방식과 똑같은 건데 말을 하는 걸 달리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맞춰서 6-1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 자, 두 실수 xy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지만 p는 q이기 위해서 p는 q 자, 주어가 누구냐? p야. 그런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거나 아니면 집합으로 표현하면 q가 p를 포함하면 돼. 하지만 p랑 q는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화살표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진행된 것이 참인 거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x가 1보다 큰 것들은 전부 다 x가 2보다 크냐라고 묻는 건데 집합의 포함 관계 생각해 볼까요? 누가 누구를 포함해? 얘가 이거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포함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은 당연히 뭡니까? 거짓. 아니잖아, 맞지?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게 0이면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냐? 라고 물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아니지. x가 얼마가 되고 1 그리고 y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1이면 두 개 더하면 얼마인데 0인데 제곱해서 더하면 0이 아니지. 그래서 이것도 거짓 되고 있죠. 자, x가 3이고 y가 2면 곱하면 6이냐? 되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는 또 잘 생각해야 될 게 누구를 곱해도 6이에요.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여도 6이고 x가 2고 y가 3이어도 곱하면 6 되기 때문에 포함 관계를 봐도요. p랑 q는 같아지지 않고 3번 얘기하는 겁니다. p이면 q인 거 참인 거 맞지만 같아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q가 p보다는 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요거는 딱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참.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끝까지 볼게요. x가 홀수이면 3이 매수냐?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거야? 1, 3, 5, 막 7 있는데 딱 봐도 거짓 됩니까? 4의 매수면 6의 매수냐? 이것도 써보면 되지. 4, 8, 12, 16 이렇게 쭉 써보면 6의 매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 자,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